안녕하세요. 술은 작품이다. 주작입니다. 이영애, 김태희, 아이린, 아이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진로 소주 모델이라는 점이죠. 소주에서는 모델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술은 맛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파는 거의 대부분의 술은 희석식 소주죠. 주정에 물과 일정 부분의 감미료를 탄 소주들이 희석식 소주인데요. 희석식 소주는 이제 같은 주정을 타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저간이화 제품인데요. 직관적인 선호가 가장 중요한 제품이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처럼 맛이 크지 않은 상품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품의 속성보다는 직관적인 선호에 의해서 상품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17도 이상의 주류는 TV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터가 중요한 거고요. 그 포스터에 여자 모델을 보고 주 고객인 남자분들이 아줌마 여기 뭐 참이슬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술집에선 그렇다 치고 이제 가정용 시장의 대표적인 채널이 바로 이제 할인점인데요. 할인점에서는 소주를 식스팩의 패키지에 노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여자 모델 얼굴을 커다랗게 박아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모델이 중요합니다. 참이슬과 처음처럼 여자 모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이슬 같은 경우엔 처음에 진로에서 참이슬로 이름을 바꾼 게 98년인데요. 이름을 바꾸면서 이영애를 모델로 썼습니다. 그때부터 참이슬 깨끗함, 순수함, 청순함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기 원했던 거죠. 참이슬의 역대 대대 모델들은 약간 그런 캐릭터 여성들을 많이 썼습니다. 도전자인 처음처럼 입장에서는 진로 참이슬과는 좀 차별점이 있어야 돼갖고 섹시 코드 위주로 갔습니다. 이효리, 현아,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수지라든지 그 유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중간 지점에 있는 친구를 쓰기도 했는데 참이슬이 청순 캐릭터로 간다면 처음처럼은 섹시 캐릭터로 간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역대 최고의 소주 모델이 누구냐? 대표적으로는 이영애와 이효리입니다. 이 둘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영애는 단기 대박, 이효리는 장기 집권. 98년에 참이슬이 25년간 25도를 유지하던 걸 바꿔서 23도로 내리면서 이영애를 썼는데요. 그때 단 1년 동안 판매량이 4배가 증가합니다. 물론 98년은 IMF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소주 판매가 맥주나 다른 술에 비해서 이제 저렴한 술인 소주를 찾았기 때문에 대폭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참이슬, 이영애 하면서 매출이 4배가 올라가고요. 이제 이효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 집권을 합니다. 이제 흔들어 주세요. 뭐 요걸로 이제 유명한데요. 이효리가 그렇게 6년 동안 모델을 하면서 처음처럼의 점유율을 이제 11%에서 15% 정도 올리게 되고요. 그 6년 동안 누적 병수로는 이영애보다 훨씬 많은 양을 팔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참이슬 모델 중에 최근에는 이제 아이유가 한번 정권을 잃었다 다시 찾아왔는데요. 아이유가 4년 동안 모델을 하고 잠깐 1년 동안 아이린으로 바꿉니다. 그러다 2019년 작년부터 다시 아이유로 돌아오거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소주 굉장히 안 먹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여러 자리에서 자기 이제 참이슬 모델이다, 참이슬을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 이제 4년 모델을 끝나고 나서도 진로 하이트 진로 쪽에서도 뭐 감사패를 증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유도 본인 이제 SNS나 이런데 그런 거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서로 이제 좋게 끝났죠. 소주병에서 연예인들 얼굴이 퇴출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담뱃갑에는 폐암 걸린 환자 사진 막 오만 흉측한 사진 다 들어있죠. 근데 소주병에는 아이유 얼굴 그려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부추긴다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특히 뭐 국회의원 남인순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개정 운동을 벌여서 이제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그래서 2019년에 나왔던 진로이스백 부터는 이제 아이유 얼굴이 빠진 채로 병이 나옵니다. 주류 광고는 규제의 역사인데요. 1965년에 전설적인 참이슬의 광고가 있습니다. 참참참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CF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CF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엄청 클로즈업이 세게 된다든지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마 먼 미래에는 술병에 연예인 얼굴이 있었어? 아마 우리 이제 아들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리병에 소주를 담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학섭 씨인데 이분은 진로의 창업주인 장학
엽시의 친동생이자 그 당시에 진로 소주의 생산 책임자였어요. 1924년에 평안남도 용강에서 이제 진천 양조 주식회사를 차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북에서만 한 30년 정도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다가 흑국이라는 좀 쌉쌀한 누룩을 써서 인정을 받고 이북 지역에서 굉장히 히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이제 부산으로 피난 오셔갖고 또 이제 양조장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동업 사기도 당하고 서울에 올라오셔갖고 서광주조라는 이제 회사를 차리고 그러다가 이제 65년에 당시에 1위였던 사막 양조를 제치고 1등을 하면서 지금의 진로를 만들었는데요. 65년 이전까지 진로는 지금처럼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증류식 소주였어요. 그러다가 1등 기업인 사막이 지금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를 만드니까 그때 이제 따라서 이제 생산을 바꾸고 이제 서울에서 큰 히트를 하면서 지금의 국민 소주 진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왜 진로 소주는 두꺼비를 마스코트를 했을까? 처음 창업했던 진천양조 주식회사 시절에는 두꺼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원숭이였어요. 이북 지역에서는 원숭이가 영특한 동물, 술을 즐길 줄 아는 동물, 똘똘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 보니 그 남한에서 원숭이는 음흉하고 흉악하고 안 좋은 이미지라는 거를 알고 이 창업자인 장합석 회장이 직접 동물 사전을 막 뒤졌다 그래요. 그러다 찾아낸 캐릭터가 바로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는 남한에서는 다산의 상징이고 다복의 상징이고 번영의 상징입니다. 두꺼비가 아침 저녁으로 그 깨끗한 이슬만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이슬 이미지에도 맞고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으로는 한 60% 중반대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주 맥주에 패권을 놓고 10년 주기의 패러다임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증권가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요. 식음료 분야는 세대의 변화 이거랑 굉장히 맥을 같이 합니다. 이제 한번 1등을 잡으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65년에 진로가 처음으로 1등을 된 이상 지금까지도 쭉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약간 변곡점들이 있었죠. 그중에 첫 번째는 98년에 25도에서 23도로 내리면서 참이슬로 이름을 바꿨고요. 원래 강원도 지역의 지역 소주였던 경월이 그린으로 이름을 바꿔서 수도권 공략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협을 받은 진로가 참이슬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경쟁을 시작을 하고요. 작년에 진로이스백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진로이스백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진로 입장에서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전혀 없는 상품이에요. 뭐냐면 기존의 진로 참이슬의 마켓시어 50%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진로이스백으로만 10%를 붙입니다. 그래서 60% 중반대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추가로 붙은 10에서 15%가 어디서 왔느냐? 그건 고스란히 처음처럼 해서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진로 입장에서는 참이슬을 지키면서 추가로 더 붙으니까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는 일이니까 엄청난 이제 성공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남권 공략이 진로이스백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진로가 유독 영남에서만 좀 잘 안 됐어요. 참이슬 네이처라는 이제 영남 지역만을 공략하기 위한 그 브랜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영남 지역에서는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를 대표하는 금복주, 경남을 대표하는 무학소주의 좋은데이 그리고 부산에는 대선이 만드는 C1 소주가 있죠. 얘네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부울경에 특히 수도권만큼의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진로가 힘을 못 썼는데 진로이스백으로 50%를 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게 뭐냐면 그 진로가 지역 업체들의 MS를 뺏어오게 되면 이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급격하게 이제 매출이 빠지면서 현금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이 마르면 마케팅에 돈을 못 쓰고 하면 가동률이 또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죠. 이게 이제 몇 년을 반복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팔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진로이스백의 돌풍을 설명하려면 이제 하이트 진로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이트 진로가 원래부터 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하이트 진로 얘기는 너무 할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아갖고요. 다음번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 진로 브랜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